제왕 프로젝트 7화가 드디어 왔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케이트 등은 자신의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고질라도 다시 우리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샤오얼이 제왕을 이끌고 소대를 조직하여 방사능이 급증하는 협곡을 파괴하고 슈퍼 몬스터와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지난 회를 이어받아 제왕이 조직한 47호 전초소에서 알래스카주의 갈라진 계곡에서 방사능이 급증하는 현상이 감지되자 그들은 곧바로 구체적인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그 후 제왕 조직은 비밀리에 리프트밸리 근처에 88호 전초소를 설치하여 이 미확인 동위원소 폭발의 원인을 모니터링했습니다. 당초 고질라가 샌프란시스코를 강타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계곡이 갈라진 곳에서 또 다른 공격적인 타이탄의 거대한 짐승이 깨어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왕 조직은 모니터링만 했을 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과는 달리 조직에는 다른 구성원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괴수를 없애고 괴수가 다시 인간 세상에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직에 있는 산젤라는 그의 여동생이 괴수가 일으킨 재난으로 죽었습니다. 제왕 조직에 가입한 이유는 복수를 위해서인데 뜻밖에도 지금 조직은 몇몇 아이들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상젤라는 뜻을 같이 하는 한 무리의 멤버들과 배신을 택하고 나이든 슈어를 새로운 소대장으로 추대합니다. 지금 이 무리들은 슈어의 인솔 아래 88번전 초소로 곧장 돌진하여 이곳을 점령한 후 다시 갈라진 골짜기로 가서 몬스터와 싸우려 합니다. 샤오얼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곳이 그들이 인수할 것이라고 말했고 곧 모든 기지가 봉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봉쇄에 앞서 슈어는 스태프들에게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다는 생각으로 이곳을 떠나는 것과 남아서 그들과 함께 싸우는 두 가지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슈어의 연설과 동시에 이 모든 것이 화장실에서 돌아온 반스의 눈에 띄었는데 그녀가 바로 방사능의 급증을 감지한 전 47호 전초전 대원이었습니다. 큰일이 뜻밖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재빨리 밖으로 도망쳐 본부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한편 지난 회에서 고질라가 깨어나 추락한 헬기 근처에서 제왕의 조직에 있던 잭은 다행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근처 공항까지 걸어갔는데 뜻밖에도 여기서 케이트를 만났습니다. 다만 케이트는 그를 보고 분노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화장실에 있던 샤오메이는 갑자기 두 명의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들이닥치는 것을 발견했고 케이트가 찾아왔을 때 바닥에는 그의 옷까지만 남아있었습니다. 샤오메이가 제왕의 조직에 의해 납치된 케이트가 마침 살아남은 잭을 보고 이렇게 묻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냉정한 잭은 현재 제왕 조직 내부에서 괴수를 연구하고 추적하는 일, 괴수를 직접 박멸하는 일, 케이트와 켄타의 조부모, 그리고 아버지가 첫 번째 부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케이트는 갑자기 연구만 했다면 왜 자신의 아버지는 어떤 기계를 작동시켜 고질라를 깨우려고 했을까요? 케이트의 말에 잭도 약간 어리둥절했습니다. 와서는 케이트의 아버지를 보지 못했지만 케이트의 아버지와 동료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 남자가 고질라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는 일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고질라를 깨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더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단 한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잭은 두 사람이 아버지를 찾을 때 자신을 데려오기를 원하지만 케이트는 메이 군을 먼저 찾고 보자고 고집합니다. 그래서 잭은 급히 조직에 전화를 걸어 문의했습니다. 뜻밖에도 조직의 고위층은 샤오메이를 납치한 것은 그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못해 잭은 고위층에게 메이 군을 찾아달라고 부탁했고 이어 케이트 아버지의 상황을 상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케이트 아버지를 의심하고 뭔가 끔찍한 것을 발견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잠든 고질라를 끊임없이 깨웁니다. 전화를 끄는 잭은 샤오메이를 찾은 뒤 케이트와 켄타이가 데리고 가서 둘의 아버지를 찾기를 바라며 두 사람에게 상황을 알렸고 제왕 조직에서 조사한 샤오메이의 자료를 다시 말해줍니다. 원래 샤오메이의 본명은 코라였고 월트라는 과학기술 회사에서 일하다가 회사 기밀을 발견하여 은밀한 신분을 강요당했는데 그는 이 회사가 샤오메이를 납치했다고 의심했습니다. 잭의 의심이 맞습니다. 이때 샤오메이는 확실히 이 기술 회사에 의해 데려왔습니다. 알고 보니 샤오메이는 회사가 동물을 연구한 일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투자로 인해 수십억 위안의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길을 떠났습니다. 오늘날 과학기술 회사의 리더들은 고질라와 같은 거대한 타이탄 동물을 보고
어떤 신경계가 이렇게 거대한 몬스터를 구동시킬 수 있는지 연구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샤오메이는 케이트의 몇몇 파트너로서 제왕이 조직한 사람들과도 연락을 취했기 때문에 리더는 메이가 계속 케이트를 따라다니다가 괴물을 발견하면 그들에게 알려주도록 했습니다. 즉, 스파이 활동을 계속합니다. 그래야만 이 과학기술 회사가 샤오메이가 이전에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샤오메이는 케이트 등을 계속 속이고 싶지 않아 그들의 부탁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전화 속의 목소리는 바로 제왕 조직의 책임자입니다. 샤오메이를 구출하기 위해 제왕 조직은 왈트사와 어떤 협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왕적 조직도 중대한 결정을 내렸고 대중의 시야에 나타났습니다. 한편 샤오이 등은 대량의 무기와 탄약을 가지고 알래스카주의 리프트밸리 부근에 도착했고 이번에는 곧 나타날 몬스터를 일사천리로 해치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슈어의 지휘로 미사일 한 발이 먼저 폭발했습니다. 뜻밖에도 폭발음이 땅바닥의 얼음과 눈 괴물을 끌어냈고 누군가가 협곡을 폭파하는 것을 보고 설괴는 다짜고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니 마치 수비수가 무언가를 지키고 있는 것 같았는데도 동작이 한 발 늦었습니다. 격렬한 폭발과 함께 협곡 안의 에너지도 움직이며 순식간에 더 격렬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을 되찾자 감마선도 사라졌습니다. 이번 회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호에서 제왕조직의 내부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왕조직과 합의한 회사는 바로 앞으로 고질라와 대전을 벌일 로봇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